춘천 닭갈비. 이 5글자만 들어도 철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매콤한 닭고기와 양배추, 그리고 마지막에 볶아 먹는 황금빛 볶음밥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춘천 닭갈비가 정말 춘천에서 처음 만들어진 음식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홍천 군민들에게 닭갈비 원조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10중 8구 이렇게 대답합니다. 춘천이 아니라 홍천이라고요. 허무맹랑한 지역 자존심 싸움이 아닙니다. 실제로 홍천에는 1950년대 말부터 닭갈비를 먹었다는 증언과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홍천읍 신장대리 노점에서 드럼통 뚜껑에 장작불을 피우고 그 위에 생닭을 칼로 작게 잘라 고추장을 발라 구워 먹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홍천 닭갈비가 아닌 춘천 닭갈비를 먹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1950년대 말 강원도의 두 도시에서 거의 동시에 벌어진 일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닭갈비의 정체가 얼마나 많이 바뀌어 왔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하죠. 지금 우리가 먹는 철판 닭갈비는 사실 원래의 닭갈비와 전혀 다른 음식입니다. 처음 닭갈비가 세상에 나왔을 때는 철판도 양배추도 볶음밥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닭갈비라는 이름조차 나중에 붙은 겁니다. 원래 이름은 닭불고기였죠. 더 흥미로운 건 닭갈비라는 이름 자체가 가진 모순입니다. 닭의 갈비 부위를 아시나요? 게륵이라는 고사성 거의 그 게륵 말입니다. 먹자니 별로고 버리자니 아깝다는 뜻의 게륵. 닭의 갈비뼈에는 사실 먹을 살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닭갈비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오늘은 춘천 닭갈비의 진짜 역사를 추적해봅니다. 홍천과 춘천 두 도시 사이의 원조 논쟁부터 시작해서 숯불구이가 어떻게 철판볶음으로 변신했는지, 그리고 가난한 서민들의 술안주였던 음식이 어떻게 한류를 타고 세계로 뻗어나갔는지까지 닭갈비 한 접시에 담긴 한국 현대사를 함께 들여다보시죠. 1950년대 후반 강원도 홍천읍 장바닥 변두리. 이곳에는 독특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드럼통 뚜껑 위에 장작불을 피우고 그 위에서 생닭을 작게 잘라 고추장을 발라 굽는 노점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 홍천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이들 중에는 이 장면을 또렷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 그 구수한 냄새만 맡으며 침을 흘렸다고요. 수십 년이 지나도 잊지 못했던 그 향기 말입니다. 이것이 홍천이 주장하는 닭갈비의 시초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불과 30km 떨어진 춘천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 사이 춘천시 중앙로 일대, 이곳에 김영석이라는 사람이 작은 판잣집을 열고 닭불고기집이라는 간판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춘천시 공식 기록에 남아있는 춘천 닭갈비의 첫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김영석이 처음부터 닭고기를 판 건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는 돼지갈비를 굽는 선술집을 운영하고 있었죠. 그러다 1960년 어느 날 돼지고기를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왜 갑자기 돼지고기가 귀해졌을까요? 여러 설이 있습니다. 4.19 혁명으로 인한 물가 상승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당시 비위생적인 돼지고기 유통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돼지고기 기피 현상이 생겼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1960년을 전후해서 밀도살한 돼지고기를 먹고 식중독에 걸리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났거든요. 이유가 무엇이었든 김영석은 고민 끝에 닭 2마리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돼지갈비를 손질하듯 닭을 토막 내어 양념에 재웠습니다. 12시간 정도 재운 뒤 숯불에 구워 손님들에게 내놓았죠. 이것이 닭불고기, 훗날 닭갈비로 불리게 될 음식의 탄생 순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홍천의 닭갈비는 냄비에 육수를 넣고 닭을 끓여내는 방식, 그러니까 지금의 닭볶음탕에 가까운 형태였습니다. 반면 춘천의 닭불고기는 양념한 닭고기를 숯불 석소에 직접 구워 먹는 방식이었죠. 같은 닭갈비라는 이름을 썼지만 조리법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그렇다면 닭갈비라는 이름은 대체 누가 먼저 붙인 걸까요? 일부 미식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닭갈비라는 용어 자체는 홍천에서 먼저 등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홍천식 닭갈비는 국물이 있는 찜 요리에 가까웠고 춘천식은 구이 요리였죠. 결국 같은 이름, 다른 음식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왜 역사는 춘천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왜 오늘날 우리는 홍천 닭갈비가 아닌 춘천 닭갈비를 전국 어디서나 만날 수 있게 된 걸까요? 그 비밀은 춘천이라는 도시가 가진 독특한 조건에 숨어 있습니다. 춘천에서 닭갈비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데는 몇 가지 결정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닭의 공급입니다. 1960년대 춘천과 그 인근 지역, 특히 퇴계동, 석사동, 동래면 일대와 가평군 북면에는 양계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닭을 대량으로 사육하는 농가가 밀집해 있었고 자연스럽게 도계장도 여럿 들어섰죠.
닭고기를 구하기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 쉬웠던 겁니다. 이건 단순히 재료 수급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도계장이 많다는 건 그만큼 신선한 닭고기를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김영석의 닭불고기집이 성공을 거두자 주변에 하나둘씩 비슷한 가게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1970년에 이르면 춘천 시내에만 닭갈비 가게가 무려 100여 개에 달했습니다. 당시 강원일보 기사에 따르면 하루에 팔리는 닭이 950마리가 넘었다고 하니 당시 춘천 인구 12만 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시민 한 사람이 연간 닭불고기를 3마리꼴로 먹은 셈이었죠. 두 번째 배경은 춘천의 독특한 인구 구성이었습니다. 춘천에는 군부대가 많았습니다. 여러 군부대가 주둔해 있었고 미군 기지인 캠프페이지도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죠. 휴가나 외출을 나온 군인들에게 춘천 시내는 곧 해방구였습니다. 배고픈 청춘들이 가장 먼저 찾는 건 당연히 고기였고 닭갈비는 그 수요를 정확히 충족시켰습니다. 당시 닭갈비 한 대 가격이 100원 정도였습니다. 같은 시기 돼지갈비나 소갈비와는 비교도 안 되게 저렴했죠. 군인들 월급으로도 부담 없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고기 요리였던 겁니다. 자연스럽게 닭갈비에는 군인갈비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군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춘천에는 강원대학교를 비롯한 대학들이 있었고 주머니 가벼운 대학생들에게도 닭갈비는 구원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100원짜리 닭갈비 몇 대면 친구들과 푸짐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붙은 또 다른 별명이 대학생갈비, 서민갈비였습니다. 세 번째 배경은 경춘선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춘천까지 연결된 경춘선 철도. 이 노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며 경춘선은 젊은 연인들의 낭만 여행 코스로 자리 잡았죠. 호반의 도시 춘천, 소양강 처녀로 대표되는 낭만적 이미지. 수줍은 남녀가 경춘선에 몸을 싣고 춘천으로 향하는 건 일종의 통과 의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춘천에 도착한 연인들이 어김없이 들르는 곳이 바로 명동 뒷골목의 닭갈비 거리였습니다. 드럼통 탁자에 둘러앉아 연탄불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닭갈비를 나눠 먹는 것.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추억이었고 낭만이었고 청춘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전역한 군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춘천 닭갈비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 춘천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연인에서 부부가 된 이들이 아이를 데리고 다시 춘천을 찾았죠. 이렇게 춘천 닭갈비는 입소문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홍천에도 닭갈비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시작은 홍천이 더 빨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홍천에는 군부대의 집중도, 대학가의 활력도, 경춘선의 낭만도 없었습니다. 음식의 맛만으로 전국구 명성을 얻기란 쉽지 않은 법이죠. 춘천 닭갈비가 대명사가 된 건 맛의 승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시대와 장소가 만들어낸 필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먹는 춘천 닭갈비는 1960년대의 그 닭불고기와 완전히 다른 음식이거든요. 지금 춘천에 가서 닭갈비를 시키면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요? 넓은 원형 철판 위에 양념된 닭고기와 양배추, 고구마, 떡이 수북이 쌓여 나옵니다. 종업원이 능숙하게 뒤적거리며 볶아주고 다 익으면 우동사리나 쫄면사리를 추가하죠. 마지막엔 남은 양념에 밥을 넣어 볶음밥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1960년대 춘천에서 팔던 닭갈비는 이런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초창기 닭갈비는 말 그대로 구이였습니다. 양념에 재운 닭고기를 연탄불 위에 올린 석소에 얹어 직접 구워 먹는 방식이었죠. 철판도 없었고 양배추나 고구마 같은 채소도 없었습니다. 볶음밥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고요. 그냥 닭고기만 구워서 술안주로 먹는 지극히 단순한 음식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는 진짜 닭의 갈비 부위를 썼습니다. 닭의 가슴 쪽에 붙어있는 갈비뼈와 그 주변 살. 먹을 게 별로 없어서 게르기라고 부르던 바로 그 부위 말입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는 양이 부족하니까 날개나 가슴살도 함께 썩둑썩둑 잘라 넣었지만요.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지금의 철판 닭갈비로 변신한 걸까요? 변화는 196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시작됐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철판의 등장이었죠. 당시 일본에서 철판구이 요리가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데스판야끼, 넓은 철판 위에서 고기와 채소를 함께 볶아 먹는 이 조리법이 한국에도 알려지기 시작했죠. 숯불 닭갈비를 팔던 춘천의 식당들이 이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석소에보다 철판이 대량 조리에 훨씬 효율적이었거든요. 1970년대 들어서면서 둥그런 원형 철판이 본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조리도구만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조리법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죠. 굽는 게 아니라 볶는 음식이 된 겁니다. 철판 위에서 볶으려면 무언가 함께 넣어야 했습니다. 닭고기만 달랑 볶으면 금방 타버리니까요. 그래서 양배추가 들어갔습니다. 양배추에서 수분이 나오면서 양념과 어우러지고 닭고기가 촉촉하게 익었죠.
단맛을 더하기 위해 고구마가 추가됐고 식감을 위해 떡도 들어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리 문화도 생겨났습니다. 닭고기와 채소를 다 먹고 나면 철판에 양념이 남습니다. 이걸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우동면을 넣어 볶아 먹기 시작한 거죠. 춘천에서는 원래 우동면을 사리로 썼습니다. 지금도 현지인들은 우동사리를 정통으로 칩니다. 쫄면사리는 나중에 춘천 명동 먹자골목에서 개발된 건데 덜 늘어붙고 느끼함이 덜하다는 장점 때문에 전국으로 퍼지면서 오히려 표준처럼 자리 잡았죠. 볶음밥의 등장은 더 나중 일입니다. 사리를 먹고도 남은 양념에 밥을 넣어 볶는 마무리 코스. 이건 1980년대 이후에 정착된 문화입니다. 처음에는 일부 가게에서만 하던 것이 손님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필수 코스가 된 거죠. 닭고기 부위도 바뀌었습니다. 원래 뼈째 썰어 쓰던 닭갈비가 1990년대 들어서면서 순살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먹기 편하다는 이유였죠. 지금은 대부분의 가게가 닭다리살 위주의 순살 닭갈비를 팝니다. 이름은 닭갈비인데 정작 갈비 부위는 들어가지 않는 묘한 상황이 된 겁니다. 2010년대에는 치즈 닭갈비가 등장했습니다. 매운 양념을 중화시킬 수 있도록 모짜렐라 치즈를 듬뿍 올려 먹는 방식이죠. 이 조리법은 서울에서 개발됐는데 일본으로 건너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류 열풍과 맞물려 치즈 닭갈비는 한국 음식의 아이콘이 됐고요. 이렇게 보면 춘천 닭갈비는 60여 년간 끊임없이 진화해온 음식입니다. 숯불 위 석소에서 굽던 술안주가 철판 위 볶음 요리로 바뀌었고 닭고기만 먹던 음식에 온갖 채소와 사리와 볶음밥이 추가됐죠. 뼈 있는 닭갈비가 순살이 됐고 거기에 치즈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렇다면 원조는 대체 무엇이냐고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춘천 닭갈비는 정말 춘천에서 시작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원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닭갈비라는 용어의 탄생지를 원조로 본다면 홍천의 손을 들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1950년대 말 홍천 장바닥에서 드럼통 뚜껑 위에 닭을 구워 팔았다는 증언이 있으니까요. 홍천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원조는 홍천이라고 주장하는 데는 그만한 근거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춘천 닭갈비, 그러니까 철판 위에서 양배추와 고구마, 떡을 넣고 볶아 먹고 우동사리에 볶음밥까지 마무리하는 이 음식 시스템의 완성지를 원조로 본다면 그건 분명히 춘천입니다. 홍천식 닭갈비는 국물이 있는 찜에 가까웠고 지금의 철판 볶음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음식이었으니까요. 결국 원조 논쟁이란 게 그렇습니다. 이름을 먼저 붙인 곳과 음식을 완성한 곳이 다를 때 누구를 원조라고 불러야 하는지는 관점의 문제가 됩니다. 피자의 원조가 이탈리아냐 미국이냐를 두고 논쟁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죠. 다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춘천이라는 도시가 닭갈비를 전국구 음식으로 키워냈다는 사실입니다. 양계장과 도계장이 밀집해 저렴한 닭고기 공급이 가능했던 산업적 배경, 군부대와 대학가가 모여 있어 값싸고 푸짐한 음식에 대한 수요가 넘쳤던 인구 구성, 경춘선을 타고 찾아오는 연인들에게 낭만적 추억을 선사했던 지리적 조건, 이 모든 요소가 맞물려 춘천 닭갈비는 단순한 지역 음식을 넘어 하나의 문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는 계속 진화했습니다. 숯불구이에서 철판볶음으로, 술안주에서 한 끼 식사로, 뼈 있는 닭에서 순살로, 국내 서민 음식에서 한류를 대표하는 글로벌 메뉴로 60여 년간 춘천 닭갈비는 끊임없이 변해왔습니다. 2002년 드라마 겨울연가가 일본과 동남아시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을 때 성지 순례차 춘천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빠지지 않고 들른 곳이 명동 닭갈비 골목이었습니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에 춘천 닭갈비 체인점이 생겨났고 현지에서 먹어본 일본인들이 본토보다 더 잘 팔린다고 감탄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죠. 어쩌면 원조가 어디냐는 질문 자체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음식이 사람들에게 어떤 기억과 감정을 남겼느냐일 테니까요. 드럼통 탁자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연탄불에 닭갈비를 구워 먹던 1970년대 대학생들, 휴가 나와서 전우들과 명동 뒷골목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던 군인들, 경춘선 완행열차를 타고 춘천에 도착해 처음으로 함께 밥을 먹던 연인들, 그들에게 춘천 닭갈비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청춘 그 자체였을 겁니다. 지금도 춘천 낙원동에 가면 옛 방식 그대로 숯불에 구워 먹는 닭갈비집이 남아 있습니다. 철판에 밀려 비주류가 됐지만 원래의 맛을 지키겠다는 고집으로 버티고 있는 곳들이죠. 한 번쯤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철판 닭갈비와는 또 다른 숯향 가득한 원형의 맛을 경험할 수 있을 테니까요. 춘천 닭갈비. 시작이 어디였든 지금 이 음식이 한국인의 소울푸드로 자리 잡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녁 철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닭갈비 한 점 드시면서 60년 역사를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맛의 근본,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